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7천 명 선에 다가섰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을 현재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속 항원 검사를 선별 진료소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7천 명은 안 넘었지만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160여 명 늘면서 6천 명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3천 명 넘게 늘어난 건데요. 국내 오미크론 확산 속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견이 되고 나서 우세종으로 변하는데 5주 걸렸습니다. 아, 네.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이제 유입된 사실을 확인한 후부터 방역을 강화를 하고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몇몇 도시나 광역 지자체에서는 확진자의 90% 이상이 이미 오미크론으로 변화된 완전히 우세종으로 진행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고 이거는 그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한 2주 정도 더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애초에는 이 설 연휴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 이 설 전부터도 완전히 우세종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속도도 사실 심각한 문제지만 최근 코로나19 검사의 양성률 이것도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21일 기준으로 양성률이 2%를 기록을 했는데요. 최근 보름간의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양성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숨은 감염자가 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숨은 감염자도 늘고 있는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N차 전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확진자 한 명이 발견된 뒤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11차 전파까지 되는 사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지역사회 전파가 아주 광범위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양성률은 검사의 그 전체 그 건수와 비례해서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양성률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말 그대로 하루 확진자 7천 명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인데요. 정부가 앞서 그 7천 명을 넘으면 이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정부의 7천 명 대응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4차 유행 이후에 7천 명까지 확진자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대응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이제 같은 비슷한 수준의 확진자 기준을 적용한 건데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외국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오미크론이 일정한 숫자 이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면 그 이후의 증가는 이렇게 비례해서 증가하는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지수 상승이라고 해서 아주 폭발적으로 감염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세우는 기준보다도 먼저 선제적으로 이 대응 체계를 바꿔놓을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그 기간이 짧게는 일주일 이내에 그런 변화가 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준비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세종화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정부가 오미크론 의료체계 대응 계획을 내놓으면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투약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이제 확대를 한 건데 그동안 먹는 치료제의 투약이 미미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치료제 사용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까요? 네, 아무래도 그 경구 항바이러스제 팍스로비드를 도입을 할 때 도입량이 초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투여 대상을 좀 좁혀놨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70세 이상 대상으로 투여를 할 것인지를 검토를 했고 그 과정에서 65세까지 연령을 늘려놓은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실제 투여를 해보니까 투여 대상이 생각보다는 좀 적고 최근의 유행 양상을 보면은 도입 물량이 아주 부족할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위험군 중에 투여 대상이 될 만한 60세까지 내려놓은 거고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보는데 처방 경험이 쌓이게 되고 또 오미크론에 의한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처방 대상이
단기간에 또 급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네.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다음 도입 물량이 올 때까지 다시 투여 대상을 좀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현재 상황에서는 다행히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물량에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또 하나 달라지는 점이 그 오미크론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서는 동네 병의원도 코로나19를 진료할 수 있게 바뀝니다. 이게 환자 관리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실제로 오미크론에 의한 본격적인 유행이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는 완전히 다른 확진자 수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결국 하루에 2, 3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선별진료소나 아니면 뭐 안심병원 같은 곳을 통해서 확진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네.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제는 이런 동네 의원들이 이제 호흡기 안심 클리닉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예. 이런 경우 기존의 환자와 그리고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환자들을 얼마나 안전하게 분리해서 진료를 할 수 있고 또 의료진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들도 먼저 이 시작을 함으로 인해서 그 과정에서 뭐 시행착오나 아니면 보완점을 빨리 발견을 해서 다음 그 시행 지역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정부가 그리고 또 해외 유입 확산을 막기 위해서 몇 가지 조치들을 내놨습니다. 검사 횟수를 늘리는 등의 조치를 내놨는데요. 엄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국내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미 그 유입이 곳곳에서 많이 됐기 때문에 해외 유입을 막아서 통제하기는 이미 늦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결국은 그 지역 사회에서의 유행을 얼마나 차단하느냐가 문제가 되겠는데 이 지역 사회에서 유행을 차단하는 방법은 가장 확실한 것이 역시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겁니다. 현재 거리두기의 지침이라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겠고요. 예. 그리고 결국 고위험군에서의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 중증 환자 발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직 고위험군 고위험군 중에서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은 좀 빠르게 3차 접종을 하셔서 좀 예방이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백신 접종과 거리두기 강화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자 이제 큰 고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방역 수준을 유지한다면 설 연휴 이후에 국내 확진자 추이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과 같은 유행 추이에서 이 민족의 명절이라고 하는 설 때 많은 이동이 발생을 하면 네. 네.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뭐 2만 명, 3만 명의 확진자가 하루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이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제 고령인 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과의 접촉이 늘어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감염이 많이 발생을 하면 중환자 발생의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몇 년째 계속 괴로운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는 있지만 이런 고위험군들이 계신 곳 특히 그분들 중에서도 접종 완료가 안 되거나 미접종자인 그런 상황이라면 가급적 접촉을 삼가하시는 것이 네. 현재로서는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만큼 설 연휴 이 기간을 좀 잘 보내야 될 것 같은데요. 설 연휴를 앞두고 어떤 방역 대책이 좀 추가가 되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 이동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가족들이 그렇지 않은 가족들과 만나면서 이 오미크론이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뭐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예방 접종을 아직 완료하지 못한 분들 또 3차 접종 대상자분들은 그 전이라도 접종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